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브랜드를 살리는 전시 마케팅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좀 돈을 많이 쓰시는 분야, 바로 부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제 부스를 만든다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,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, 그리고 동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, 이런 한 세 가지가 있는데.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기본 부스야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고민을 할 게 없겠지만, 독립 부스, 그러니까 보통 한 4부스 이상 나가시면 이제 장치 회사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, 또 제품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는데, 사실 디자인을 하실 때 발주하시는 기업에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 항상 장치 회사한테 이제 휘둘립니다. 그러면 이제 보통 장치 회사들이 제안하는 디자인에 끌려가기 십상인데, 목적이 있어야 디자인도 나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참가 목적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 컨셉이 제일 중요하냐,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개념의 부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가 목적이라는 것,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. 부스를 만들 때가 뿐만 아니고 전체 전시회를 참가할 때 참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모든 걸 다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, 부스 디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디자인을 하시려면 우리 회사가 참가하는 이유가 뭐냐, 그거를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첫 번째, 우리는 잠재 고객 발굴이 중요하다. 이번 쇼에 나와서. 그러면 이제 잠재 고객 발굴이라는 게 뭡니까? 인지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무도 우리 회사를 몰라요. 그러면 지금 전시회 나와서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를 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. 그런 회사일 경우에는 디자인 컨셉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무조건 개방형으로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. 개방형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로에서 안이 다 보여야 돼요.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easy to move in, move out. 그러니까 진출입이 용이한 부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. 이건 이제 인텔이 만들었던 부스인데 밖에서 안이 다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안을 보고 나서 들어가서 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이 개방형 부스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. 또 우리나라 이제 공동관, 뭐 국가가 아닌데 해외 나가면 공동관 짓잖아요. 그럼 이제 부스를 다 어떻게 집니까? 밖에서 안이 다 보일 수 있게, 그러니까 진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게 그렇게 짜는 게 이 개방형 부스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보통 국가관들이 다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?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개방형으로 짓는다라는 걸 꼭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,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이 안을 다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거나 잠재 고객 발굴이 목적인 회사들은 개방형 부스 컨셉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게 첫 번째 이제 방법이고요. 두 번째, 우리 회사는 무조건 판매해야 돼요. 계약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 전시회 나갔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홀세일러, 뭐 유통망들하고 빨리 유통 계약해야 된다. 그런 명확한 세일즈나 이제 계약이 목적인 회사들이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여러분, 계약을 서서 해요, 앉아서 해요? 계약은 앉아서 하죠. 그래서 미팅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미팅 테이블이 됐건 아니면 미팅 룸이 됐건 무조건 미팅 공간을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디자인을 해달라고 장치 회사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이죠. 그러니까 뭐 간단한 테이블이어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미팅 공간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이 세일즈나 계약의 목적인 회사들한테는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세 번째, 우리는 무조건 먹어봐야 돼. 사람들이. 그다음에 만져봐야 돼. 써봐야 돼. 뭐 이런 어떤 시연이나 체험이 중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런 회사들한테는 무조건 제품 시연할 수 있는 공간부터 잡아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무슨 뭐 객석이 있고 무대가 있는 극장식 구성이 됐건, 아니면 왜 우리가
뭐 애플샵이나 뭐 삼성 대리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제품이 올려져 있잖아요.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스태프들이 서 있죠. 그래서 서로 이제 상담할 수 있게. 그런 식으로 시연 공간을 먼저 잡아 놓고 나머지를 디자인한 겁니다. 그래서 독립부스는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한 요 정도 스타일의 공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고, 요새는 해외에 나갈 때 이제 공동관, 국가관들이 한 10부스 이상 되지 않습니까? 이 부스 안에다가도 얼마든지 이런 이제 시연 무대나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죠. 그러면 우리 공동관에 같이 나온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기들 고객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공동관 안에서도 얼마든지 스피치나 뭐 PT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연이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공간, 무대를 제일 먼저 컨셉으로 잡아놓고 디자인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. 우리 회사는 더 이상 판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더 이상 우리는 뭐 나가서 세일즈 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우리가 시장 1등이니까. 그런 회사들은 이제 보통 나와서 뭐예요?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놀잖아요, 그죠? 부스 안에서 차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놉니다. 근데 그 어울려서 노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? 일반인들이 아니고 자기 회사의 뭐 에이전트,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대리점, 이런 그 셀러리맨, 세일즈맨,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관계 구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제품, 또 어떤 앞으로의 뭐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놀다 갑니다. 또는 중요한 고객들 초대해서 같이 이제 우리 부스 안에서 릴레이션십, 관계 구축하는 게 현재 고객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기업들의 특징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세일즈하기 위한 뭐 PT 공간이나 미팅 공간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오롯이 편안하게 와서 우리 브랜드를 느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휴식과 어떤 스몰 미팅을 위한 테이블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미국 전시회에서 갔을 때 가져온 그림인데, 이 회사는 이렇게 그 천장에서 1분에 한 번씩 요거 이제 바이죠, 바. 이렇게 약간 이제 현수막 같은 이제 바가 1분에 한 번씩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럽니다. 그럼 요 내려올 때 여기에 이제 뭐 미디어 파사드 같이 아주 멋진 그 미디어 파사드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써가지고 이 공간 전체를 그 명상 공간처럼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아주 그 조용한 힐링 음악이 흐르고,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어때요? 다 그냥 앉아서 쉬고 있죠.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뭐 판촉 활동이나 데모가 없습니다. 여기는 그냥 와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편안하게 즐기다 가는 경우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회사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을 때, 더 이상 판매가 필요 없을 때, 그럴 땐 이렇게 브랜드 릴레이션십, 그 브랜딩 차원에서 부스 디자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실 거는 그냥 화려하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참가 목적에 맞는 디자인 컨셉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장치 회사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 부스가 도와줍니다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독립부스 나가실 때는 꼭 디자인 컨셉들을 좀 잡아보시기를 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기본 부스도 있잖아요. 기본 부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기본 부스. 기본 부스가 뭐 사실 할 게 있습니까? 근데 할 게 있죠. 네. 아무리 작은 부스지만 한 부스, 두 부스짜리 기본 부스라도 얼마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지금 보시는 게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은 한 부스짜리입니다. 근데 좀 다르죠, 그죠? 어떤 면이 달라요? 왼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시트지도 좀 바르고, 그 다음에 제품 디스플레이도 라인 좀 맞춰가지고 아주 일정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? 그래서 좀 보기에 좋아 보이죠.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? 오른쪽은 뭐 그냥 한 겁니다. 예. 뭐 어떤 개념이라는 게 없고 그냥 건 거죠. 벽에다 그냥 걸고 제품 깔아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기본 부스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께서 그 관람객이 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부스 디자인은 그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 디스플레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스 디자인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, 서점에. 그런 책들을 보시면 이제 조명을 어떻게 쏴야 가장 예뻐 보일까, 제품이. 또
그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 매장을 좀 꾸며야 통로에서 안으로 끌고 오게 할 수 있을까, 뭐 다양한 그런 매장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책들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뭐 기본 부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다 꾸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그 POP,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좀 뭔가 이벤트 할 때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뭐 QR 코드 찍으면은 부스는 좀 작지만 온라인상에서 제품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, 아니면 이런 X배너 같은 거 이제 부스 앞에다가 설치하시면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S자고리, 이건 뭐 다 아시죠? 그 기본 부스에다 걸어가지고 뭔가 어떤 제품 이런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걸어서 보여줄 때는 S자고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벽에다가 뭐 못질한다거나 뭐 테이프 막 덕지덕지 붙이면 그 나중에 다 그 장처업체에서 다 이거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이런 S자고리 좀 준비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족자봉 같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기본 부스 하실 때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요. 제가 아까 이제 뭐 이런 시트지 바르고 뭐 디스플레이 라인도 좀 맞춰서 일정하게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,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느냐? 지금 왼쪽 부스는 제품이 어느 쪽으로 깔려 있죠? 네, 안쪽으로 깔려 있죠. 그 다음에 오른쪽 부스는 제품이 어느 쪽으로 깔려 있습니까? 네, 통로 앞쪽으로 깔려 있죠. 어느 쪽이 더 좋은 배치 방법일까요? 당연히 왼쪽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. 잘 보세요. 지금 만약에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부스 앞에다가 이렇게 쫙 제품 다 깔아놓습니다.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죠, 스태프들이. 자, 그러면 이제 바이어가 좀 오겠죠. 그래서 부스에서 이제 물어봅니다. 근데 바이어가 어디 서 있어요? 요 앞에 서 있죠, 스텝은 요 안에 서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? 이 제품 뭐 하는 제품입니까? 그러면 이제 안에 앉아 있다가 스태프들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대응합니다. 근데 미안하지만 바이어는 물어봐 놓고 딴 생각해요. 왜 그래요? 지금 밖에 볼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전시장에 이 회사 말고도 좀 내가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통로에다가 바이어를 세워놓으면 물어봐 놓고 다른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절대로 바이어랑 상담하실 때 통로에다가 세워두시면 안 돼요. 네. 그러면 딴 생각합니다. 근데 왼쪽은 어때요? 지금 바이어가 어디 서 있겠어요? 통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겠죠, 그죠? 그래서 약간 똘똘한 우리 스태프들 보면은 바깥, 그러니까 통로에 스텝이 서 있어요. 제품 샘플 같은 거 들고.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라, come in 이럽니다. 그러면 이제 손님을 안으로 끌고 와서 시선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이제 제품 깔아놓으니까 1분 얘기하다가 이제 5분 얘기하고 5분 얘기하다가 다리 아프지 그러면서 이제 앉혀요. 뭐 커피 한잔 할래? 이러면서 테이블에 앉힙니다. 그럼 이제 5분 얘기하다가 10분 얘기하고 10분 얘기하다가 이제 MOU 맺는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자꾸 세일즈 리드를 가져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부스 스텝 교육하실 때 스텝은 어디 있어라? 통로에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은 통로 부스 안쪽에 걸치고, 그래서 서서 손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? 끌고 와라. 안쪽으로. 왜? 여러분 기본적으로 독립 부스든 기본 부스든 부스 디자인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체류 시간. 여러분 요새 백화점이나 쇼핑몰들 보면 그 비싼 땅에 막 이렇게 막 휴식 공간, 휴게 공간, 뭐 숲을 만든다거나 뭐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그게 왜 그래요? 아니 그 땅에 지금 매장을 몇 개를 더 임대를 해도 돈을 수십억 원 벌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숲을 만들어요. 도서관을 만들어요. 그거 왜 그래요? 체류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체류 시간. 여러분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결국 돈을 쓰게 돼 있어요. 전시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
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이상의 성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 보면은 부스 디자인을 다 어떻게 하느냐, 바깥쪽에 스텝들이 있고요, 제품들은 다 안쪽으로 배치합니다. 바깥쪽에 스텝들이 있고 제품들은 다 안쪽으로 깔아요.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그 2022년 최근에 나온 그 전시 마케팅 책들 보면 해외에서 다 이런 식으로 그 부스 디자인에 대한 권유를 합니다. 왜?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. 체류 시간이 늘어나야 세일즈 리드나 또는 그 이상의 성과들을 전시회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. 이거는 어떤 오프라인의 공간이든 요새 다 이게 거의 트렌드죠.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그 공간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. 그게 부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부스 만들 때, 디자인하실 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 목적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디자인을 꼭 염두에 두시고 독립 부스든 기본 부스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부스에 대해서 한번 연속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